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상혜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고 4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양측에서 일단 처음에 70분씩 PPT를 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40분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이 가장 큰 쟁점은 뭘까요, 양측에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 수사기관의 불법성, 그다음에 체포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불법성 이 두 가지를 나눌 것 같아요. 예. 수사기관은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과연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직권남용이라는 아주 작은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란죄를 끌고 온다 그러면요, 공수처는요 이 세상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무작위로 수사를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강하게 제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영장에 대해서는요, 영장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참 많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한번 갔다가 기각됐다는 논란도 좀 있고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중앙지법에 쭉 해왔는데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받았다. 하필이면 공수처장과 그날 서부지법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같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사법부 혹시 하나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공교롭게도 그날 서부지법에 가서 같은 모임에 있는 모임 출신인 영장 전담 판사한테서 영장을 받은 거, 그다음 영장 안에는 어느 특정 법 형소법 110조죠. 110조와 111조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한다는 이런 초법적인 예. 판사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의 불법성, 영장에 대한 불법성을 강하게 아마 직접 변론을 했을 거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서서 변론한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계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같이 언급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평론가도 먼저 오늘 쟁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여기에 대한 그 반론은 그 다음에 짚어주시죠. 네. 예. 일단 쟁점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겠죠. 내란죄라는 것은 뭐 형사적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니까 그 중대성을 아마 강조를 했을 거고요. 예. 얼마나 위중한 불법이고 범죄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확신범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게 법 절차나 어떤 제도는 무시하고 본인의 주장만 계속 얘기하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고 법원이 뭐 이 신청을 기각한 것도 무시하고 적부심을 통해서 결정을 내린 것도 무시하고, 근데 이런 확신범이 대통령의 권력과 합쳐질 때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우리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은 이미 법원이 다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너무 헷갈리게 혼돈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발언을 자중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장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원래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의 무게가 실렸고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오전에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된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는지? 애초에 그 영장심사 자체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원청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후속 과정도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변호인단과 면담을 하면서 이 상황까지 구속영장이라는 이 상황까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은 헌재에 출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설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거는 헌재에서 받고 있는 탄핵 심리입니다. 현재에 나가서 대통령이 예고한 직접 변론하겠다 이 기회마저 스스로 박탈하면은 이거는 헌재에서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구속이 된다 그러면 10일, 10일, 최장 20일까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공수처가 10일을 수사한다 그러고 검찰은 10일 수사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단 하루도 공수처든 검찰이든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본인들이 수사를 철저히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죠. 가서 자신을 방어할 방어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또 반대 신문권도 있습니다. 상대가
요청한 증인이 나올 건데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변권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너무 큰 손실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나가서 좀 소명을 해야겠다. 다투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거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지금 대통령은 지금 계속 입장을 낼 때마다 국민들한테 좀 어떤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좀 밝히면서 국민들이 좀 어떤 동향이라든가 여론 이런 거에 대해 영향을 좀 현재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공수처의 일방적인 입장만 나오기 때문에 즉 공수처가 예상하고 있는 혐의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일방적으로 나가는 건 부당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방어 논리도 같이 나가야겠다. 이런 균형을 아마 국민의 의식에서 아마 여기서 나가서 밝혀야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균형을 의식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게 유례가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안 나오는 건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인만 내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직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법과 제도에 따라서 자신의 시시비비를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셔야 국민들도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에 주장한 바와 같이 뭐 계속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또 부인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거부를 하고 그러신다면은 계속해서 본인에게는 안 좋은 어떤 이미지가 쌓일 겁니다. 법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최고위 공직자로서 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특히 헌재에서는 그 부분이 판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법과 제도,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국민들이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앞으로도 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겠구나라는 중대한 어떤 그 확신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이 바뀌지 마시고 계속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시시비비를 다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면 예. 구속이 되면은 헌재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구속 상태에서 출정을 허가를 하면 예. 구속한 상태에서 뭐 교도관과 함께 후송이 돼서 얼마든지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께서 헌재 변론기일이나 이런데 준비기일이나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경호상에 위협이 있다거나 그리고 내지는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지금이라도 참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뭐 헌재나 아니면은 공수처가 그것을 굳이 막으면서 시시비비를 가릴까요? 그러면은 본인들한테 상당히 또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비판이 거세게 올 텐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구속 상태에서 헌재 변론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방어권을 상실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상적인 방어권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예. 변호인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고 그리고 아마 지금 국회 이제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 관련 조서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군 이제 사령관부터 해서 경찰, 국정원들 이런 사건 기록이 있을 건데 예. 그거를 구치소 안에서 그걸 본다는 건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좁은 좁은 사무실 같은 곳이라고 뭐 할 수 있겠는데 접견실일 겁니다. 그 접견실에서 뭐 제대로 이제 검토가 되겠습니까? 변호인이 몇 명이 들어와서 한다지만은 쉬어가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짜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 차디찬 그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런 거는 다른 뭐 변호인 다른 어떤 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들과 비교를 해도 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또 더군다나 공수처가 저는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공수처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법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아마 심사숙고에서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한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로 선택된 단어 같습니다. 확신범이다. 이 확신범 어떻게 알죠? 지금 수사 제도 시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과 여론과 일부 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언어를 써가지고요. 예. 수사기관인 건지 정치적 어떤 행위라는 단체인 건지 스스로 의심을 자초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오히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렇게 공수처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제가 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예. 없는 게요. 자, 영장 심사는요. 방어하는 측이 있고 공격하는 측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양쪽의 주장을 가지고 법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공수처가 먼저 70분으로 했고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70분으로 그러면 했죠. 저희도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이 논쟁이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직위,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분이 제도를 떠나서 본인의 확신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판사에게 어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또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법관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으로서 그걸 쓴 건데 그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미지화, 악마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정상적 방어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도 또 시청자들을 저는 굉장히 좀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제도입니다. 제도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비정상적인가요?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도에 따르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특혜가 되거나 아니면은 불공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도에 따라서 애시당초부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상인 겁니까? 아니면은 특혜인 겁니까? 국민들이 저는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공수처가 이제 본인 주장이니까 한쪽 주장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든 그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이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별한다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리해서 마치 55 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은 것처럼 하려고 관인을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들이 사무실에서 출력한 쪽지를 딱풀로 붙이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55 단장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55 단장은 출입 권한이 없다라고 다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무리해가지고 공문서 위조까지 해서 출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공수처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나치 시절에 정치 경찰이라고 있어요. 정치 경찰 게슈타포라고 그러는데 게슈타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공수처의 무리한 집행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큰 강한 인상을 주면서 공수처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예. 모든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예? 변호인 측과 여당 측에서 공수처를 향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물론 당에서 쓴 것보다는 변호인이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변호인들과 반대되는 측이 뭐죠? 검사 측이에요. 근데 양쪽 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형평성이 무너지게 한쪽만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지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변호인 측은 어느 정도의 궤변을 얘기하냐면요. 이 수사가 모두 불법이라는 거예요. 영장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법조인들이 사법 체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 법원의 결정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변호인이 될 수가 있고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체계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저는 도대체 그분들이 변호사 할 자격조차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이 정치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다소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관할이라든가 영장 청구에 대한 불법은 아주 초반에 이준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네. 똑같은 변호인과 똑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예. 공수처를 악마화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표현들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법관들이 듣고도 예.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미지적이지만 법관들은 그런 거를 배제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판결 자체를 그동안 부인한 게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국가의 틀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좀 모아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받는 그 공수처 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을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공범이라고 불리는 군 수뇌부들은 굉장히 많이 구속된 상태잖아요. 네네.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이제 예. 법조를 제가 여쭤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각각의 혐의가 있는 거와 그 혐의에서 이제 계급상 또는 지위 체계상 어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판단을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마치 이제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관련된 밑에 있는 이제 부하 직원들이 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구속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죄명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공수처 일반적인 주장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같은 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의 대통령입니다. 네. 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한테는 인격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는 또 국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전 세계가 보고 있고 또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로서 북한의 김정은도 이걸 생방송으로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가 예. 이제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헌재에서 이제 막 두 번째 변론 탄핵에 대한 심리 두 번째 변론 들어간 상태인데 그걸 형사에서 먼저 다뤄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내려보내는 게 맞느냐? 우선 첫 단추는 과거 선례에 따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에서 먼저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게 인용이 되면요 그때부터 형사로 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과거에 지금 현재죠. 현재 이재명 대표의 수사라든가 재판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과거의 재판 같은 거 보면은 예. 전부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예. 설례를 봐서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란 거는 굉장히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게 그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질문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네요. 예. 네. 저도 얘기를 해야겠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형평성이라는 것을 쓰실 때 조국 뭐 이런 분들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과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건 맞지가 않죠. 형평성이라는 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심리 때 다른 최순실이라든가 다른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의 구속이 된 부분을 들어서 형평성을 이야기했어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형평성을 얘기하려면 동일한 혐의, 내란과 관련된 지금 뭐 우리 이준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 혐의는 같은 거예요. 내란과 직권 남용이 예. 혐의는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사안, 같은 혐의에 대해서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그거보다 오히려 낮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을 구속시켜 놓고 그거보다 엄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국격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이 민주주의가 발전해오고 근대국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 요체가 뭡니까? 어떠한 권력도 심지어 왕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그나 카르타 이후 대헌장 이후에 법치와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국격을 높이고 계시는 거죠. 왜?
대통령의 권력도 법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은 그 권력으로 법치 위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누가 국격을 상승시키고 있는지는 국제사회가 모두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발언들을 살펴보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성 예.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박수받고 찬양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예. 현상인데 굉장히 상반된 예, 평가네요. 상반된 평가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영장 심사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체포 직후부터 이 구속 필요성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구속은 당연한 조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판사 출신이죠. 박범계 의원도 관저복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도로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관저 복귀가 저는 왜 참 그게 무슨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관련자들, 그러니까 거의 한 99%죠. 관련된 이제 사령관부터 해서 경찰, 국정원 이제 간부들까지 전부 다 지금 현재 구속되거나 진술을 했거나 이미 입건이 됐습니다. 그럼 관련 조서 다 받았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을 단 한 번도 압수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에는요. 엄청난 이제 중요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걸 함부로 열었다가 판도라 상자가 되겠죠. 만약에 별건으로 수사 들어갈 정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저에 들어간다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도주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나를 수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경호원 데리고 이동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받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운운한 것은 굉장히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 받고 있거든요. 예. 그 밑에 있던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밑에 부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진술을 하고 있고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구속 안 시키고 체포 안 하고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 안 합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우려가 없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는 것은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한 거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만 적용되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키시면 안 된다. 이런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에 출석을 못하게 하려고 목적으로 관저에 못 가게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재에 가게 되면 아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 좀 했지만 중앙선관위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예. 선거 사무의 공정성 문제인데 그 문제를 헌재에 가서 아마 밝힐 걸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거를 아마 좀 막기 위해서 관저에 못 들어가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막아도 그래도 그 변호인단이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접하고는 다르죠. 예. 직접 그 대통령으로서 어떤 이제 보고가 올라왔고 그 보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다. 대통령은 각각의 보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최정점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판부가 그 대통령이 헌재 못 나게 하기 위한 그 판단을 할까요? 어디 재판부가요? 예, 지금 그 네네. 못 나가게 한다는 게 네네. 공수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관저에 가면은 헌재에 나가는 게 당연히 가능한 거죠. 예. 그 판단은 이제 법원이 그렇죠. 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범계 의원도 이 말을 하는 게 예. 관저 복귀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지 이 않습니까? 말에 대한 평가군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예.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헌재에 나가서 예. 직접 변론하는 거, 아까 그리고 선관위에 관련된 선거 사무의 공정성 예. 이 문제를 직접 변론하면서 공개될까봐 그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런 발언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의 입장에 이어서 평론가님께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도주 불가 상태이고 현재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 의원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하면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혜택과 불이익이라는 거를 누가 판단하죠? 민주당이 판단합니까? 예? 국민의힘이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정치적 주장을 하는 곳들이에요. 양쪽 다 정치적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놔두시고요. 혜택과 불이익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놔주시면 돼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의 혼란을 다시 한번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구속이 돼 있다고 헌재에 출석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할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중요한 거예요. 관저로 돌아갔을 때 왜 그러냐면 관저로 돌아가면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어떤 권위라는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뭐 직무가 정지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자체를 일방적으로 다 무시하지는 못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말에 당연히 영향력을 갖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체포영장을 받을 때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왜? 지위가 높으니까 영향력이 있어서 말 맞추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대통령이면 훨씬 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거는 판사한테 가서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예. 왜 그랬는지는 저도 사실은 좀 비판적으로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이 민주당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대통령에 비해서 현저한 약자입니다. 대통령이 주장하면서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수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장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강도로 수사를 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란죄는요. 그 정도의 강도로 수사하지를 못했죠. 왜? 대통령이 그 권위와 경호처에 아직도 남은 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저항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 사안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행태와 그 지금의 환경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계속 안 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번에 체포가 된 이후에도 공수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평가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나가지 않은 사유가 아주 좀 정당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추가로 잠깐 여쭐게요. 네네네. 계속 안 나왔고 오늘은 처음에 안 나온다고 말을 하다가 이제 출석을 한 거잖아요. 네. 오늘 나온 거에 대한 그 이유를 많이 분석하는데 아까도 그 평론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오늘까지 안 나가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네. 게 작용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제 이제 헌재가 2차 변론이 열렸 2차 길이 열렸었거든요. 그거에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차가 또 열린대요. 그제 이미 한꺼번에 헌재에서 5개 기일을 지정을 했고요. 예. 또 추가로 3일을 더 지정했습니다. 헌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재판을 진행합니다. 심리를 진행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완행열차 수준이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고속열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의 속도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낸다 그러면 내가 헌재에 나가서 내가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현재 지금 공수처의 어떤 불법성, 영장의 불법성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심리 아닙니까? 거기서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모든 게 그 형사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가장 우선순위 탄핵의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마지막 이제 절차 마지막 고개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고개인 이 고개만큼은 직접 나와서 한번 다투어 보겠다. 네.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상희 평론가님께서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가 열렸었지요. 국무회의 열렸고 정원이 채워졌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거기는 의결구가 아닙니다. 예. 논의를 하고 거기서 대통령의 결단만 내리는 거지 뭐 다수결로 논의하거나 선포하거나 이제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진 게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 열어서 선포를 했었고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국무회의 열렸다고 지금 김 총리도 말을 안 하지 않았나요?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국무회의다. 그거는 그런 말을 했었나요? 국무총리가요? 의견 예. 그 마지막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네네. 예, 예. 그랬죠. 정상적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추가로 확정이 되어야겠지만 본인이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모아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포를 했고 그게 예. 국회로 넘어가서 불과 2시간 만에 의결을 거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됐으면 그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무슨 무차별한 비상계엄이고 그게 해제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결과적으로는 예. 물론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법하게 선포를 했고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굉장히 짧은 시간. 그리고 그날 일찍 주무신 사람들은요. 밤사이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예.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거를 그렇게 너무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무차별적인 뭐 어떤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아까 현저한 약자로 했거든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역대 야당 중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야당입니다. 192석이고요. 1987년 이래 지금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 체계는요. 행정부의 독재라든가 행정부의 지나친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회 제도인데 예. 이게 과연 의회가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질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거예요. 예. 의회 권력이 이렇게 막강하게 보장됐을 경우에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장 약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달 만에 탄핵을 언급했었고 6개월 만에 탄핵을 실제로 처음에 합니다. 그리고 총 29명, 한 달에 1.3명씩 탄핵을 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빼는 그런 역대 야당이 없었다. 그래서 현재 약한 약자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뭐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예. 이렇게 하시죠. 어디부터, 잠시만요. 예. 두 분이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한 번에 다양한 주제로 말씀하시면 반대 측에서 또 그 모든 주제를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길어집니다. 예. 네, 네, 네. 조금씩만 주제를 한 번에 조금씩 줄여주시면 그러시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말씀하신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온 국민이 목도를 했죠.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들을 문란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다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그러면은 제대로 해서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뭐 질문하면 또 답변하셔야 되니까 제 주장으로 가름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로 해제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중과 부적이었던 거예요. 왜? 군인과 경찰들이 지금 증언을 하잖아요. 뭘 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하라 그런 게 뭐죠? 해제를 못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끄집어내라. 안 된 겁니다. 다 끄집어내고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헌재의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헌재의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반 재판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헌정 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국정이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잖아요.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들의 유불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셔야죠. 자, 조국 사태 때 지금 화면에 나옵니까? 화면에 저 많은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서초동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저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러 갈 때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서 막 재판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법 작용이 작동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저런 행태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입장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대통령 중심 국가입니다. 대통령의 힘이 제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야당의 대표가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대통령이면은요, 그 힘은 야당의 대표의 힘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의 입장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는요,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 앞의 모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반대하는 이런 지지자들이 열기가 높아지는 현장의 모습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들어온 소식 보니까 예. 그 법원 담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지지자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그 대통령이 출석을 할 때도 경호 차량을 앞에서 계속 막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거는 자제하시고 그렇죠.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결과가 솔직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오늘 지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판사가. 왜냐하면 판사가 지금 알고 보니까 연장 전담 판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예. 좀 주말 영장 당직 그렇죠, 판사라고 당직 하죠. 판사여가지고요. 예. 아마 영장 심사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제 경험이 부족한 판사라 그러면 좀 시간 더 걸리겠죠. 그렇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먼저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먼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불법성, 절차의 불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저는 또 하나 지금 얘기되는 게 뭐냐면 사법부의 어떤 불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중앙지법을 하지 않고 서부지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서부지법이냐? 아까 서부지법에 뭐 정계선 이제 현재 재판관도 이제 서부지법 출신이고요. 그분은 이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은혁 이제 부장판사는 지금 서부지법에 또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과거에 또 인민노련, 사회주의 노동운동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약간 어떤 정치적 성향이 특정하게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서 하다 보니까 불신에 대한 의혹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엄중하게 지금 봐야 될 거다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저기 법원 판사 지법 앞에 보면 많은 이제 지지자들 모여 있는데 예. 단순히 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1월 5일인가요?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상하게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조작된 여론조사 하면서 고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고발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10군데 되는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결과를 내니까 이게 뭐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요 예. 탄핵 당한 이후에 지지율이 한 자리 떨어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일주일 단위로 회복이 되면서 지금 현재 40%대고 아마 다음 주 되면 어쩌면 50%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절차의 불법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쳐서 대통령 헌재에 나가서 직접 변론할 기회를 만약에 뺏는다 그러면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공정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에 대한 그런 공정성 차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이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 출석을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석동현 변호사는 서부지법 앞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거든요. 지금 이 결과 5시간도 안 돼서 지금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뭐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취재가 많이 되고 또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혐의라든가 또는 공수처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인지가 돼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시간 정도면은 그 이후에 또 이제 각각 입장이 듣는 것은 똑같은 이게 반복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판단한 것 같고 본인도 아마 판사도 영장 전담 판사 영장 이제 담당하는 판사도 아마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먹겠죠. 간단하게 먹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빨리 가지기 낫겠다. 예.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돌아가서 아마 석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저기 안에서 석식하는 거 좀 뭐 도시락 먹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그거보다는 뭐 어차피 이후에 똑같은 변론이라든가 똑같은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각각 이제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예. 그렇게 판단을 같습니다. 지금 그 나오는 인원들을 공수처가- 어떤 인원으로 봐야 되는지 공수처의 인원들로 봐야 되는지요. 예. 일단 현장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윤석열 공수처 예. 검사라고 하는군요.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곧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2시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저희가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 또 이제 다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면 주차장에서 차량을 타고 호송차를 타고 나와서 경호 차량에 둘러싸여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게 그러면 이제 그 판사가 어떻게 지금 공방을 해석하느냐 문제잖아요. 그렇죠. 공처에서 자료를 박스로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새벽 한 뭐 두세 시 최소 예. 최소 두세 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사안들을 심리할 때는 대부분 그 결정이 새벽 한 두세 시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거를 넘기면 넘겼지 그거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예. 걸 볼 때 그거보다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종료 전 5분간 직접 최종 발언을 했다고 또 나오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을 이제 충분히 판사가 기회를 주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쟁점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양측에서도 더 이상 주장할 것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4시간 반 정도가 되겠죠. 20분을 빼면 4시간 50분에서 4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각 측의 입장들을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자료와 더불어서 주장된 것들을 맞추어 가지고 계속 자료를 살펴보면서 의사결정의 논리들을 정리해 갈 것입니다. 기각이면 뭐 기각의 요소는 무엇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인용이면 인용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무엇에 무게를 더 둘지 등을 판단을 계속해서 하겠죠. 그러고서 그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것도 또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발표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간단하게 발표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질문이라든가 뭐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는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다 정리를 하고 결론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이 뭐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외부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실질 심사는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조서 확인 그런 거 같은 거 안 하나요? 그 조서 확인은 이제 본인이 실질 심사는 이게 그 조사가 아니니까 질의응답을 한 게 아닌가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조서가 있지는 않고요. 제시하는군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밖에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질서 유지나 동선 확보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화면을 다시 예. 한번 그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왼쪽에는 현재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모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차정현 검사 등의 공수처 검사들 법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종료 전 5분간 직접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은 구치소로 곧 이동할 차량이 나올 주차장의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아직 나오지 않는데 아마 나와서 어떤 이제 입장을 낼지 그리고 오늘 주요하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 어떤 포인트인지 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나갈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영장 그 판단이 새벽이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길어질 것이다. 예, 아침까지도 예.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워낙 사안이 엄중한 사안인 거고요. 예. 각각 양쪽에서 논리가 치열하고 또 준비한 자료가 박스로 채로 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현직 예.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새벽이 될 것인가 아침이 될 것인가 어쨌든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어떻게 법원에서 평가를 하는지가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그 엄중한 시기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영장은 저는 발부될 거라고 봐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거를 좀 자초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법 시스템을 계속해서 부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면 그 부정을 하기 위해 예. 어떠한 방법들이 동원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걸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바깥에 국민들의 갈등이 너무 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이준호 의원께서는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조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0%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신다면 왜 탄핵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높은 겁니까? 예? 탄핵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에게 국한된 그런 문제인데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갑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는 최대한 지금 뭐 보수층을 계속 뭐 이렇게 자극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좀 그러시는 거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조국 사태나 이런 걸 겪어왔잖아요. 조금만 돌아가서 그런 걸 보면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기득권층에 있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예.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예.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건 그 이준우 위원께서는 그 기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은 지금 윤 대통령이 종료 전에 직접 최종 발언을 5분 정도 했다. 그리고 그 전에 40분간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사 측이 공방을 한 이후에 40분간 본인의 입장도 밝혔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아까 위원님께서 변호사가 말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네. 해주셨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지법 판사가 존중을 합니다. 예. 존중받기 위해서라 그러면 더더욱 존중받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고려 전혀 없이 방금 윤곽근 변호사 말한 것처럼 법리 관계,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랬거든요. 법리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중하게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